공공의료 사업도 이제 대상자 관리나 그게 이제 사례 관리가 항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치매 공공의료인 사례 발표입니다. 사례 발표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공공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상 선생님 발표 이후에 현재 치매 공공의료 후보자 보수교육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인터뷰 영상 편집본을 시청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공공의료인 사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상 후견인은 현재 아마 치매 공공의료사업에서 가장 오래 몸담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치매 공공의료 사업 시행 이전에 2017년도에 복지부와 이제 시니어 희망 공동체에서 진행한 공공의료 사업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6년, 7년째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2명의 피후견인분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네,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성상입니다. 1956년생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지요.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후견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오제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영신 변호사께서 2017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여기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1년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적으로는 관련된 자격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와 저작권 관리사, 장례지도사, 장례 엔딩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전자출판과 인디자인, 포토샵, 한글보드 이러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서나 정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분야 또 전문가입니다. 촬영 편집 이런 거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견 활동한 계기는 2017년도에 사단법인 시니어 희망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치매 독거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 후견인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례 발표하게 된 그 요인은 주제를 여유라고 지정했습니다. 여유는 그 사전적 의미가 느긋하고 차분하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최대한 여유 있는 삶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후견 활동의 목표였죠. 남은 여생을 삶의 질 향상과 여유 있는 삶이 되도록 평안히 보살펴 드리는 것이 그 후견인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발표하고자 하는 비후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성함은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 두 분을 공수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88세이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등급자이시고 치매 특별등급자이십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주장에 의하면 그림 그리기를 취미생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벽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가족사는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분의 가족사는 50년 전에 중국인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아들을 하나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모두 다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혼주의자? 비혼주의자라는 그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피후견인들 불쌍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참, 그래서 이분만 생각할 때는 정말 제가 뭐 울음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원이라고 해야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이 전부입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그 고시텔이라는 곳에서 사셨는데, 예,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그 고시텔입니다. 여러분 고시텔 가보셨어요? 뭐 여러분 다 공무원들이시고 그러니까 뭐 고시원 같은 데 가서 공부는 안 하시겠지만 고시텔이라는 건 뭐 지역에 따라 다 틀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홍병선 국장님도 와 계신데 강동구를 뭐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계셨던 고시텔은 가로가 3m, 세로가 2m 정도가 되고 들어놓다 앉았다 이거 외에는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출근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있을 정도가 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방시설 전혀 안 됐습니다. 베냐 이런 걸로 막아놔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취사장이라든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치매 환자시잖아요. 낮에는 멀쩡히 노시다가 밤만 되면 또 이렇게 막 다니시고 뭐 그러시니까 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무리를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뭐 야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말을 해도 아주 크게 들리잖아요.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제발 좀 할아버지 좀 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여러 번 항의하고 나중에는 쫓겨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또 식사도 역시 불규칙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지관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그 도시락 2개로 연명하다시피 했어요. 뭐 저도 6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만 남자들 나이 들면 정말 그렇잖아요. 이분도 우리 할아버지 식사를 자기가 이렇게 하거나 뭐 이 구입에다가 반찬도 섭취를 못합니다. 굶은지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이분은 술 중독, 막걸리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마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이 좀 많이 주셨으면 소주라도 드셨을 텐데 돈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마 막걸리를 이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막걸리 식사는 못해도 막걸리는 꼭 드시는 아주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었죠.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 친구가 되면 또 그 연금 나오는 날 그때를 또 알아가지고 와서 다 뺏어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글세도 못 내 그런 정도가 많았어요. 사글세가 27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 사글세를 못 내서 그 주인한테도 제가 여러 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에 또 안착을 해봤지만 치매 환자니까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구시텔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포기를 하고 그 요양시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치매센터의 그 팀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거기 이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육정을 잠깐 몇 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하신 분입니다. 모두 좀 피부인들이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할아버지
당뇨에다가 우울증에다가 특히 이 알츠하이머 병을 좀 앓고 계시는데요. 8년차입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된 때문에 폭력성이라든가 치매 증상은 지금도 요양원에서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고시텔에 그냥 계시게 했다면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88세입니다. 벌써 돌아가셔도 아무 말 못할 그런 정도였었는데 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님 계시죠, 간호사님 계시죠, 뭐 또 여러분 직원들이 계시니까 고독사 이런 건 없어서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뭐 그때는 그 중랑구 명목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자전거로도 한 20km 가니까 염려 없었는데 하여튼 요양시설에서 여러분들이 감시하는 그런 상태에서 고독사 방지한 것만 해도 큰 일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고혈압과 당뇨, 우울증, 난청의 병력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좀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지방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부위에 어린아이 주먹만한 그런 지방종이 생겼는데 그래서 의정부 카톨릭 병원에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수술보다도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보다도 더 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지금 방금 이제 이 녹음도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녹음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발표 때문에 요양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의 육성 좀 녹음해달라. 요양보호사 선생님 음성만 들리지 할아버지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2년 전에 녹음했던 것을 드리려드렸는데요. 1, 2년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례 발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또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또 한 분이 있는데 할머니 82세이신데요. 잠깐만 그 환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 역시 기초생활수급권자고요. 장기요양보험 5등급자이십니다. 고혈압과 우울증의 역시 있으시고 전에는 입소하기 전에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 지하 작가방에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다단계 피해로 인해서 자금압박과 그 독촉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외부와의 단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모시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 집에 가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뭐 모자라든가 모자, 핸드백, 옷이 왜 이렇게 많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의약품. 이거 정리하려고 제가 고생 충만히 했습니다. 근데 치매한수센터 이런 데서는 그거 경비 들어가는 거는 계산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좀 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중증산 상태인데 지금도 요양시설에서 물품에 대한 애착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남을 의심하는 증세가 아주 여전히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는데 뭐 캐나다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아직 연락이 되질 않고 연락 온 적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 집안에 논팽이가 있었는데 인권 문제로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부와의 단절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시설로 모셨습니다. 뭐 여기는 뭐 저와 같은 후견인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은 인권과 자유가 제약되는 곳이잖아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현관은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승강기 엘리베이터 마음대로 탈 수 있을까요? 시설에 있는 분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 고려장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고려시대에 있던 그 설화, 지금은 시설장이라고 해요. 시설장. 시설에다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후견인들은 최소한 그 가족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요? 수당이 있어서 그런지도 수당 얘기 처음에 나와서 이거는 옮겨오는 이야기인데 두 명 한다고 해서 깎지 말아주세요. 진반도 진반이 왜 깎아요? 원래 한 사람 하면 20만 원이잖아요. 두 사람은 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5만 원 줘요. 세 사람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 꼴이잖아요. 세 사람, 네 사람까지는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인상을 해주고, 8천원 주고 사는 것 좀만 좀, 왜 깎아요? 여러분들 여기 공짜로 오셨습니까? 출장비 받고 오셨잖아요. 후견인도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뭔가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스웨덴 작가이신데, 요나손이라는 그 작가가 쓴 건데요. 거기 주인공이 알란입니다. 이 알란이 100일 되는 날 슬리퍼 바람에 그 창문을 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현문을 열고 가지고 창문을 넘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피후견이든 시설에 계시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계신 분이 하지 못한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저와 같은 후견인들이 감당하는 거죠. 시설에도 인정을 합니다. 가족보다는 그래도 후견이 선생님이 낫다. 여러분 칭찬 들었습니다. 제일 잘났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사정적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을 해주시고 후견인들 아까 보니까 1,100명 이상의 그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시는 것을 국가에서 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개인적인 것, 세세한 것, 세부적인 것까지 섬기고 가고 있다는 거니까 잘 좀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편은 용서했죠. 감사합니다.